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맞아.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죠. 네. 네. 실제로 뭐 사건 이후에 좀 더 어려워진 네.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.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신가 봐요. 실제로 이제 이혼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로 애들 다 키우기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특히 이제 애들이 어리면 부부 자체도 둘이 이제 막 일어서는 단계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.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슈가 저는 이제 아동의 생존권이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안 맞는 사건이 있어요.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 하는 사건.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철학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절대 안 맞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건 진행하면서도 양육비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도 좀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면접 교섭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아동학대라 생각을 해요.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인데 권리인데. 아이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인데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이혼 가정 아이들이 뭐 새로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혼한 그 비양육자가 애를 한 번도 안 보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막 그런 기사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막 약간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상황을 어드바이스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. 네. 그 양소영 변호사님은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승소는 해야 되겠지만 승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한쪽은 자주 못 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. 그래서 그 양육비 지급 그 칸나 서포터즈를 아마 그걸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나요? 그게 이제 네. 저를 위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제 부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. 네. 마음의 짐을 좀 네. 덜어놓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오시면 저희도 이제 그걸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게 저도 좀 다행이다 싶죠.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. 그렇게 빚을 갖고 있습니다.